미래인성 교육팀에서 혁신교육지구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미래교육협력지구로 바뀌었는데요. 미래교육협력지구와 혁신학교를 담당하는 조성현 장학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학기 말이 다가오고요. 그 다음에 또 신학기 준비를 또 일찍 하는 학교들은 이미 12월 초중순에 1년에 또 평가회, 반성회, 성찰회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내년도 또 우리가 교육과정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텐데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하시는데 조금은 도움을 드리고자 어느 지역보다 가장 먼저 2023년 대비 원클릭 설명회를 오늘 갖는 첫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전반적인 일정과 좀 달라지는 점들에 대해서 오늘 쭉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금 3시부터 4시까지는 초등학교 선생님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시흥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내시 사업들,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들 좀 달라진 것들, 그다음에 일정은 어떻게 우리가 원클릭 시스템 할지를 좀 설명드리고요. 제 설명이 끝나면 뒤이어 계속해서 시청의 각 그 사업의 담당 주무관님들이 그 설명을 사업에 대해서 드릴 겁니다. 질문은 나중에 한꺼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뭐 주무관님들이 끝날 때마다가 아니고요. 나중에 총 한꺼번에 해서 질의응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번 진행 순서 여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공문을 통해서 보내드렸었고요. 오늘 아침에 메신저로 통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공문을 통해서 보내드린 붙임 파일에 그 우리 원클릭 시스템 자료와 오늘 아침에 보내드린 자료가 다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12월 21일 날 그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후 또 사업이 예산이 감축이 될 수 있고 뭐 증액이 될 수 있고 이런 또 변동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파일은 12월 21일 날 공문과 책자로 나가는 안이 최종 안이니까요. 지금 보시는 것도 최종안은 아니다라는 거 감안하셔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큰 골격은 이대로 유지가 되니까 세부의 예산의 좀 뭐 증감 정도지 프로그램은 그대로 진행되니까 오늘은 이 프로그램 위주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쭉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진행 순서 제가 보내드린 파일 한번 보시고요. 그럼 2023년 미래교육협력지구의 운영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명칭 변경 2022년 9월부터 반영됐는데요. 경기도 교육청이 신임 교육감님이 오시면서 임태희 교육감님이 들어오시면서 혁신교육지구와 뭐 혁신에 관련된 이런 좀 말 용어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지구의 발전적 방향성을 담은 미래교육협력지구로 전환을 하겠다.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흥은 지자체에서 굉장히 협력적으로 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응해 주셔서 미래교육협력지구로 바로 저희가 명칭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별한 그 안내 없이 미래교육협력지구라고 나가면 아 이게 옛날에 혁신교육지구를 얘기했구나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미래교육협력지구와 지난 10년 혁신교육지구를 진행해왔는데 뭐가 다르냐? 제가 보기에는 달라진 거는 말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내용들은 그 전과 지금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 목표라고 해서 자율, 균형, 미래 이렇게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한 추진 목표로 삼아서 왔잖아요. 근데 현재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운영하던 그동안 10년 동안 운영했던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변경 전과 변경 후를 보시면요. 말만 그냥 다 바뀐 거예요. 민주시민이 세계시민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교육협력협의체, 혁신교육협력센터 이런 게 미래교육협력센터, 지역미래교육포럼, 변경 후는 웬만한 것들은 다 미래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신설된 지역 맞춤형 학교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요. 현재 이제 도교육청에서 미래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원청마다.
근데 제가 이제 들은 바에 의하면 확정은 아니고요. 어, 경기도에 있는 모든 학교는 미래학교이고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뭐 혁신학교를 계속해서 운영할 학교는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뭐 AI 학교를 운영할 학교는 AI 학교를 운영하고 디지털 중점 학교를 운영할 학교는 디지털 중점 학교를 운영하고 그렇게 맞춤형으로 운영하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근데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공문으로는 오지 않아서 제가 이게 확실하다라고는 답변을 좀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두 번째 변경점 변경호를 보면 교육 사각지대 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시흥의 혁신교육직 사업은 그동안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바뀐 게 없고요. 그다음에 지역 특성화, 뭐 평생교육 기반 학습복지 체제 구축 이런 것들 다 그대로 변경 후에도 운영되고요. 창의융합 교육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미 시흥의 68%, 그다음에 혁신 공감학교까지 100%가 다 혁신 공감학교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학교들이 4대 과제를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4대 과제 창의교육과정 운영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 이미 우리는 시행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려서 크게 변경될 건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점들 한번 보시면요. 아무래도 교육지원청에서는 도교육청의 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민교육과정과 관련된 이런 신규 사업들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이 미래교육협력지구, 혁신교육지구를 미래교육협력지구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미래교육협력지구 말고 미래교육지구란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전에 혁신교육지구의 심화 단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경기도의 4개 지역, 전국의 22개 지역이 이제 미래교육지구로 운영이 됐었는데 우리가 올해 미래교육지구 이제 내년에 4년차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년차 심사에 들어간 상황인데 거기서 마을연계 교육과정 거점학교나 마을연계 교육과정 운영교 같은 것들을 운영했습니다. 근데 예산이 미래교육지구가 선정이 될지 안 될지를 몰라서 미래교육협력지구에 마을연계 교육과정을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거점학교 운영을 좀 담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작년부터 학교 자율과정에 대해서 학교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자율과정을 운영하라고 하는데 예산이나 이런 게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내시 사업으로 자율과정을 좀 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그동안 학교와 마을이 제안하는 혁신학교나 그 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진로과정, 진로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지난 3년 운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특히 성장주기별 진로교육과정을 연구하면서 전환기 학년 프로그램이나 진학 프로그램이나 또 찾아가는 진로체험, 주기별, 초등학교면 초등학교에 맞는, 중학교면 중학교에 맞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그런 교육과정 안에 진로가 들어간 그런 교육과정을 만들고자 계속 노력했는데 이 점들이 이번 2023년 시흥 혁신교육지구 미래교육협력지구에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예, 지자체 사업에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공문이나 메신저로 진로진학 부장님, 진로진학 실장님 꼭 참여해 달라는 게 이런 진로과정 관련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고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요즘 11월 말인데 오늘 날씨 보셨죠? 뭐 15도 막 그래서 바람은 불지만 굉장히 아침에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기후 위기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기후 온난화나 기후 위기, 환경 교육에 대해서 좀 특화된 프로그램들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동네 언니 동네 교육 과정이 좀 간략하게 심플하게 동네 교육과정으로 사업명이 변경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중요한 걸 빠뜨렸네요. 다름의 가치를 고교 만들기 이거는 고등학교에 해당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학년별 마을교육과정, 학년별 프로그램 개편이 좀 됐는데요. 여기서 제가 참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요. 뭐 시흥의 사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자아의 진로인식, 진로탐색, 심화과정 이런 식으로 진로에 관련된 것들로 굉장히 많이 개편이 됐습니다. 이 세부 사업들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술체육융합 프로젝트,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분야 선택권을 좀 업그레이드 시켰고요. 그다음에 학교 안 공유교실, 학교 안 체험 공유공간 조성, 프로그램 운영 뭐 이런 것들 지역 개방 비중을 좀 강화했습니다. 아무래도 지자체는
지역 개방이 아무래도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이런 부분들은 좀 널리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예, 사업 추진 일정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2월 21일 날 이제 확정된 안이 어, 나갈 예정이고요. 21일이나 22일, 23일 그 주에는 아마 공문을 학교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그 PDF 최종 PDF 파일까지. 그다음에 최종 자료집은 제가 문서 수발함에 넣어 놓겠습니다. 근데 문서 수발함에 미리 좀 빨리빨리 넣어 놓으면 좋겠지만 이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 통과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21일, 22일 임박해서 아마 이게 배포가 될 예정이니까 문서 수발함에 꼭 22일까지는 제가 만약에 문서 수발함에 넣은 다음에 담당 선생님들께 메신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서 수발함에 있으니까 가져가 주셔요 하면은 행정실에 문서 수발 담당 주무관님들께 꼭 좀 바로 가져오시라고 부탁을 좀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 신청은 지금 여기 쭉 나와 있는 날짜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날짜는 크게 바뀔 예정이 없으니 이거를 보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학교마다 어떤 학교는 왜 이렇게 빨리 하냐, 선생님들 발령하고 나서 하지 막 이런 학교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빨리 하게 된 이유도 예전부터 선생님들이 좀 미리미리 준비하려면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2월 달에 저희가 교육과정 연수 때 할 수 있습니다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이해 사정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 저희가 그 말씀들을 다 들어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그냥 이렇게 진행해 보고 다시 한번 선생님들께 의견 수렴해서 내년도도 한번 이야기를 다시 안에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지금 질문을 채팅창으로 주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나중에 한꺼번에 주십시오. 제가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마지막 부분에 질의응답을 한꺼번에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응답은 한꺼번에 좀 채팅창으로라도 한꺼번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예, 일정은 여기를 쭉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래교육지구 교육지원청 내시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 체인지메이커 프로젝트는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이 학생 주도로 마을이나 아니면은 학생 스스로 학교 아니나 가정이나 이런 데서 무언가를 문제를 발견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내는데 이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뭐 되게 잘 되는 학교는 뭐 산미시장, 재래시장 같은데 뭐 목공실에서 의자도 만들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눠주는 사업도 하고 정말 다양한 또 주민 참여제에 참여한 학교도 있고요. 그렇게 체인지 메이커 프로젝트에 다양하게 학교에서 학생 주도로 운영을 하시면 되겠고요. 초등학교는 학생 주도가 좀 어려우시죠. 선생님들께서 학생들과 이야기해서 한번 아이들의 문제를 발견하고 변화시키는 그 과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가급적 저희가 업무 추진비는요 5% 이내로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항상 업무 추진비를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 그거는 좀 저희는 해드리고 싶으나 뭐 시청이나 뭐 저희가 도교육청이나 불가하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강사비는 좀 올렸습니다. 저희가 30% 내외에서 편성 가능하고요. 자산 취득성은 절대 불가합니다. 예, 그래서 교당 250만 원씩 지금 관내 초중고 90개 교를 대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거 새롭게 경기도 교육청의 방침에 맞춰서 만든 내용입니다. 디지털 시민 교육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디지털 시민 소양교육 어떤 교육이든 교육과정 개발해서 운영하고 그런데 지원을 하고 학습 자료 개발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디지털과 관련된 어떠한 것도 다 저희가 지원하고자 예산을 전출금으로 350만 원씩 20교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기타 사항은 앞에와 동일합니다.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디지털 소양 교육은요. 관내 초등학교 48교,
예, 초등학교에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48기호 전체 학교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전체 학교가 신청을 해주셔도 저희가 다 가능하오니 예, 신청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예, 마을 연계 교육과정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학교와 마을의 협력을 통해서 배움의 공간을 확장하고 여러 가지 운영을 할 건데 이거는 현재 3년째 운영하는 마을 연계 교육과정 권역 거점 운영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북부, 중부, 남부에 4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4교가 뭐 지원을 하셔도 되고 우리는 마을 연계 교육과정을 굉장히 다 잘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거점 운영교를 한번 지원해 보고 싶어. 주위에 있는 학교들을 위해서 어, 연수도 좀 운영하고 연수도 지원하고 우리가 좀 선도해서 지역의 마을 교육 과정을 만들겠어 하는 학교들이 지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했던 학교들만 지원을 하는 건 아니고요. 하실 수 있는 학교는 지원해 주시면 심사를 통해서 북부, 중부, 남부에 4개 교 8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다음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지역교육 연구회 연계학습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지역교육 연구회가 작년부터 혁신교육지구 사업에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이 안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올해는 17개 연구에 200만 원씩 드릴 텐데요. 저희가 심사를 받아보면서 그냥 이게 단순히 교사 동아리 이런 부분으로 그냥 교사들의 취미 함양 뭐 이런 걸로 내시는 분들 팀들이 학습 공동체들이 꼭 있으시더라고요. 그건 지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 교육 과정 안에 녹여낼 수 있는 것들을 공부하는 학습 연구회로 좀 아니면은 학교 자치나 학교 문화를 구축할 수 있는 아니면은 마을 교육 공동체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시흥교육 기본계획에 부합한 아니면은 교원 네트워크 연구 지원을 통한 이런 것들 좀로 해서 한정을 져서 좀 지원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17개 연구에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학교 자율과정은 여러분들 지금 잘 운영하고 계시죠, 올해. 물론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학교에서 자율과정은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정말로 어떻게 쓰셔도 그러니까 자율과정에 잘 쓰실 수 있게끔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관내 90교 대상으로 24개 교 5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있네요. 또 남아 있네요. 학생자치 활성화가 있습니다. 이 학생자치 활성화는요. 200만 원씩 드리는데요. 여기는 업무 추진비성 경비는 5%인데 학생 주부식비가 업무 추진비성 경비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20%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요거를 잘 활용하시면요. 예, 업무 추진비성 경비를 조금 더 넓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행사용품비를 잡아서 간식비 같은 걸로 좀 지원을 해주실 수 있는 게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3교, 중학교 8교, 고등학교 4교 200만 원씩 지원 예정입니다. 뭐 학생자치회나 학급회의 대위원회, 뭐 대토론회, 뭐 마을교육자치구축 등등등등 학교에서 알아서 계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한테 간혹 이거 어떻게 사용하냐고 이렇게 문의가 들어오시는데 뭐 이런 것들은 지금 관내에 학교자치 연구회도 있고 또 관내 이런 것들 굉장히 또 열심히 하시는 또 혁신학교 네트워크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께 문의하셔서 함께 만들어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학부모 자치 프로젝트인데요. 예, 이거는 학부모 동아리, 학부모회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학부모회에 꼭 연락을 취하셔서 학부모님들이 꼭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학교에서 물론 신청을 원클릭으로 신청해 주셔야겠죠. 역시 이것도 업무 추진비성은 5% 이내입니다. 예, 이렇게 저희 내시 사업, 시흥교육지원청 내시 사업을 설명드렸고요. 다음은 바톤을 넘겨서 각 지자체별 사업 담당자들이 주무관님들이 사업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질문은 한꺼번에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미래교육 협력 지구 사업
시청 사업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에 동네 교육과정 내년에 바뀌는 사항은 한 가지입니다. 사업명이 바뀌었습니다. 너무 길었죠? 동네 언니 동네 교육과정. 올해는 짧게 간단하게 동네 교육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선생님들 많이 작년에 올해 참여해 주셔서 어떤 사업인지는 익히 아실 겁니다. 학교 동네 특색이 담긴 교육과정을 운영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네 교육과정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을교사와 협업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유형. 두 번째는 마을과 협력하여 축제를 기획하는 사업. 세 번째는 마을 교사와 함께 협업 진행하지 않더라도 마을이 담겨 있는 모든 교육 과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올해 진행을 하시면서 다른 것들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진행하시면 됐었는데 첫 번째 유형을 보시면 마을 교사와 함께 협업 수업을 진행한다. 이 유형을 보시면 기존에 학교가 직접 마을 교사와 함께 계약하고 진행했던 부분을 저희 시청이 마을 교사와 학교 교사를 매칭해서 매칭 지원까지 해드리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먼저 운영 방식을 보시면 1차는요. 선생님께서 12월 26일부터 1월 10일까지 저희 학교 이런 수업 진행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수업 계획서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원클릭 접수죠. 그러면 두 번째, 선생님께서 주신 그 신청서를 보고 저희가 함께 수업을 아름답게 진행할 수 있는 마을 교사를 매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처럼요. 2월 중으로 매칭된 학교 교사와 마을 교사가 함께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워크숍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추후로는 수시로 만나시더라고요. 만나셔서 협업 수업 어떻게 운영하실지 이야기 나누시고 수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뒤로 넘겨주세요. 네. 여기에서 또 선생님께서 조금 중요하게 지금 보실 부분들은 아까 장학사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원클릭 접수 기한에 대해서 작년에도 그러셨고 재작년에도 그러셨고 늘 계속 문의를 해주세요. 조금 늦춰주면 안 되겠느냐. 2월 중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는데 학교마다 또 사항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좀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요. 1차 원클릭 접수 기한이 끝나고 그 다음에 동네 교육과정으로 마을과 함께 어떤 수업을 진행하고 싶을 때 저희가 수시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계속 조금 2월 중으로 기한을 좀 늦춰달라라고 요청을 해주실 때의 이유는 신규 선생님, 전입 오신 선생님이 조금 운영하고 싶은 그러한 수업, 이것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가시는 선생님께서 전부 다 막 신청하시고 가시니까 이제 좀 자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널리 퍼뜨려 주세요. 동네 교육 과정은 1차 원클릭 접수 때 신청을 못했더라도 혹시 같이 교과별로 학년별로 이야기 나누시다가 이거 되게 재밌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요 수업 되게 재밌게 진행할 수 있겠다 하는 것들 좀 수시로 계획하셔서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막 강력하게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요청사항은 작년에 보니까 선생님께서 사업 계획서 제출해 주실 때 이제 뭐 학년별로 또는 뭐 그 과별로 다르게 본인 사업만 이렇게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안 되고요.
한 학교당 한 신청서로 그렇게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환기 학년 진로 프로그램입니다. 선생님, 이거 신설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육지원청에 좀 요청을 드렸는데, 요번 원클릭 설명회에서는 꼭 진로 선생님들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로 선생님들께서 제안을 해주신 부분이에요.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이제 요청이 아주 많았고요. 전환기 학년이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대상 학생들이 너무 두려운 그 상급학교에 대한 그런 어떤 걱정들, 이런 것들을 조금 해결하고, 그리고 이렇게 교사가 학교 내에서 교육과정 안에서 조금 도왔으면 좋겠다.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은 중학교 진로 선생님께서 오셔서 수업을 진행해 주시고,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는 고등학교 진로 진학 선생님이 오셔서 한 2차 시로 수업을 진행해 주시는 그러한 진로 프로그램이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은 뭐 학교에서 해주시면 되는데, 학교에 전부 다 진로 진학 선생님께서 계시니까 선생님께서 조금 숙지하고 계셨다가 신청 부탁드립니다. 언제 접수를 받으면 좋을까 고민하다가요. 이제 진로 교사에게 좀 여쭤보니 1월, 뭐 12월 이거는 조금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기한이 좀 안 된다. 그래서 한 3월 정도 그래도 신학기 시작하고 아이들 얼굴 보고 조금 좀 여유롭게 신청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해 주셔서요. 한 3월, 4월 중으로 별도 접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는 바로 여기 원클릭 시스템으로 받습니다. 다음 사업도 역시 진로 사업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진로 교육에 대한, 진로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들, 요청들이 많으셔서요. 올해 계속 이제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16번에 찾아가는 진로 체험 프로그램은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중등에 제공되었던 직업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이름만 살짝 바뀌었고요.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보니까 한 4월에서 5월 중에 접수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동일하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협의회에서, 진로교사 협의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아이들이 중등직업 체험을 할 때 좀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시대가 바뀌어 가고 있으니 4차 혁명에 대한 미래 직업군에 대한 그러한 프로그램, 그 선생님도 오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부분 좀 담아서 올해에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번 성장 주기별 진로 교육 과정 지원입니다. 이것도 진로 선생님들, 예, 조금 이렇게 눈 이렇게 크게 뜨시고 봐주세요. 진로 교사들이 또 이제 제안해 주셨던 부분이에요. 선생님들 이제 보시면 주요 내용에 보시면요. 표준화 검사, 뭐 홀랜드 검사, 진로 성숙도 검사, 진로 자기 탐색 검사 뭐 등등 검사를 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선생님들 보시면서 굳이 지원을 안 해도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예. 그런데 굳이 지원을 안 해도 인 거 맞는데요. 지금 거기에 플러스 이제 후속 활동까지 지원한다라는 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를 하다가 왜 이렇게 잠깐 멈칫했냐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초등 선생님만, 유초등 선생님만 모여 계신 걸 잠시 깜빡하고 중고등 얘기를 이렇게 오래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8번 다름의 가치를 담은 고교 만들기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학년별 마을교육과정은 김준혁 주사님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학년별 마을교육과정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준혁 주무관입니다. 간략하게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년별 마을교육과정은 이제 학교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시흥의 특색과 환경을 반영하여 교과 과정을 구성하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관내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해당 학년의 마을교육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함을 목표로 합니다. 저희 사업은 이제 교육 경비로 진행이 되고요. 현장 체험 수업을 진행할 때는 이제 버스를 이제 시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와 이제 재료비 등은 이제 선정된 학교에서 이제 직접 집행을 해주시면 형태이고요. 학교는 프로그램을 뭐 하나, 두 개, 세 개 뭐까지 중복 접수도 가능하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저희 시흥 행복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원클릭 시스템에서 학교 교사 이용으로 프로그램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내년 사업에 대해서, 내년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 파트로 구분이 되는데요. 자아 이해 파트하고 진로 그리고 심화 파트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자아 이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태, 인문, 소프트웨어, 융합 교과 등 시행의 특색을 반영한 이제 교육 과정을 구성하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5개. 이 프로그램은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프로그램일 것 같은데 이렇게 구성이 되었는데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프로그램은 예시일 뿐이고 이제 뭐 담당 이제 단체별로 선정된 단체별로 즉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이와 좀 다를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진로 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유학기제 연계활동 등 이제 다양한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심화 프로그램은 중고등 대상이므로 초등 과정에는 해당이 없으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확정 프로그램과 이에 따른 이제 교육 계획안은 원클릭 시스템 접수 시에 홈페이지에 업로드할 예정이니 이제 그때 확인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개별 학교 사정에 따른 프로그램 차시 변경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제 최대한 교육 계획안을 확인해 주시고 이에 따라서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년별 마을교육과정 사업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사업은 마을 기반 배움 체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움 체험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제 기초학력과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이 이제 여러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취약계층 등 지원 대상이 아닌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의 학습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기초학력부터 정서, 심리 영역까지 지원하고 이제 교육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 2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고요. 진행 절차를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면 2월 중으로 사업에 대한 이제 운영 안내를 학교에 이제 공문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4월 중에는 학교 신청 그리고 학생을 선정하고 즉 이에 따른 교육 경비 신청을 접수받게 됩니다. 그리고 5월부터 9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될 예정입니다. 신청 대상은 시흥시 관내 초등학교고요. 학교별로 8명 이내, 그래서 최대 90명까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학생 대상은 기초 부진 그리고 교과학습 부진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조금 유의해 주시면 될 것은 너무 정말 기초학습이 부족하고 정말 교과가 맨 밑에 수준에 있는 학생들이 아니라 중위권에서 중하위권에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것보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흥교육지원청 사업이 있고요. 뭐 기초학력센터나 뭐 두드림 사업 같은 그런 사업을 조금 더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원 내용 같은 경우에는 2가지로 운영이 됩니다.
학교 방문형과 마을 거점형이 있는데 학교 방문형이라고 한다면 이제 배움 체험이 즉 마을 교사분께서 학교를 통해 이제 학교로 가셔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학습을 하는 형태이고 마을 거점은 학습 공간이 이제 학교에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 아이들이 직접 마을을 그러니까 뭐 마을교육자치회라고 하는데 이 공간을 가셔가지고 아이들이 가서 직접 학습을 하는 형태입니다. 운영 차시는 마을교사 1인당 최대 80차시 수업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활동 시간대는 방과 후에 운영될 예정입니다. 1일에 2차시 정도 진행될 거고요. 주 2회 이내 그리고 마을교사는 1인에서 3인 정도의 학생을 케어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 학교에서는 사업 신청서하고 학생 추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 이제 추후에 이제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에 경비 지출과 정산서 제출 이 정도로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정 방법은 학교 수요 파악 후에 이제 학생과 마을교사 배움 체험일을 매칭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네, 이상 수업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예술체육 융합 프로젝트 시흥창의 체험학교는 김운영 주무관님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학교 수업과 예술체육, 문화 등 특색 있는 분야와 융합한 프로그램을 구성, 학생이 스스로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자립심과 자율성을 높이는 사업인 예술체육 융합 프로젝트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셔야 되고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교과통합 또는 주제통합 프로그램을 구성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고요. 대상은 관내 초중고 90개교 모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학급수 곱하기 20시간 이내,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학급수 곱하기 10시간 이내로 구성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변동이 가능하므로 나중에 원클릭 자료집이 나오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년별로 프로그램을 2개 이상 필수 구성하셔서 학생이 여러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획해 주시고 원클릭 시스템 이제 하게 되는데 심사할 때 저희가 선택 가능한 프로그램을 다중 구성한 학교부터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1학년 때 전통놀이나 음악 줄넘기 이렇게 2개를 선택하신 학교보다는 전통놀이, 음악 줄넘기, 캘리그라피 이렇게 3개를 구성하신 학교가 우선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했던 프로그램을 새로 올라가는 학생들이 또 수업받지 않도록 구성을 요청드리는데요. 만약에 3학년 때 전통놀이와 음악 줄넘기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다면 내년에 올라가는 학생은 4학년이 됐을 때 이 줄 프로그램 중에 선택하지 않도록 구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 중에는 강사비, 재료비, 발표회비가 있는데요. 강사비는 시간당 최대 35,000원, 도예, 뮤지컬, 연극 등 특정 전문 분야는 시간당 45,000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1년도부터 저희가 선생님이 지원하시는 자체 강사는 되도록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본적으로는 외부 강사 수업으로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재료비는 학생 1인당 1만 원 이내 지원을 하고 저희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심사 후에는 재료비 삭감 등 변동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발표회비는 100만 원 이내로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지원 불가한 항목으로는 버스 임차료, 식비, 간식비, 피복비, 자격시험 응시료, 그리고 방학 및 방과 후 동아리 프로그램 지원비가 있고요. 기타 사항으로 저희가 이제 마을교사를 구하기 어려우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희 교육자치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교육 거점센터나 아니면 평생학습 포털의 강사뱅크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예술체육 융합 프로젝트는 설명을 마치고요. 이어서 창의체험학교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흥의 저녁 체험터를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직접 시흥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사업 기간은 2023년도 4월부터 12월까지고 1학기는 4월부터 7월, 2학기는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합니다.
사업 대상은 저희가 작년부터 유치원을 지원하고 있어서 유치원 80개원 그리고 초중고 90개교가 대상입니다. 교육자치과 및 각 부서 기관에서는 마을교사와 체험 프로그램을 매칭하고 저희 행복교육지원센터팀에서는 체험터와 유치원 학교 간 차량을 매칭합니다. 신청 방법을 보시면 유치원과 초등은 추첨제로 운영을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선착순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추첨제는 1, 2, 3순위 프로그램이 선택이 가능하시고 선착순은 신청하시면 바로 확정되는 프로그램입니다. 1학기 1학급 1프로그램 지원이 되면서 학급별 중복 선정은 불가하니 유의하여 주시고 총 2차 접수로 진행되고 1차 추천 미선정 학급 혹은 1차 미신청 학급만 2차 접수가 가능합니다. 1차 접수는 대상별로 추첨제, 선착순이 나뉘어져 있으나 2차 접수는 선착순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유의하셔야 될 게 이제 각 학교가 신청을 하는데 개인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근데 개인 신청은 불가하고 학교가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 만약 뭐 사업 연계를 희망하시는 마을교사나 마을단체는 연관 부서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시고 또 학기별로 신청이 가능하시고 되도록이면 1학기 전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을 보시면 일단 내년도 1학기 기준이고 2학기는 추후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저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원클릭 시스템하고는 별도 접수이고 또 저희가 2023년 1월 중에 다시 신청 방법이나 신청 세부 사항 같은 경우에는 공문으로 안내 드리니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이 기간은 지금은 일단 예정 기간이라서 이때 진행한다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22학년도 2학기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저희가 여기 담았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장아장 로봇스토리만 진행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좀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거는 저희가 내년도 공문에 담아서 알려드릴 테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대략적인 각 운영 계획안은 2022년도 2학기 신청 공문에 담겨져 있으니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창의체험학교 설명도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께 정말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죠. 시흥 창의체험학교 설명해 주신 김은영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학교안 공유교실 박지민 주무관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교안 공유교실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치과 박지민이라고 합니다. 좀 화면 좀 밑으로 내려주시겠어요? 네, 학교안 공유교실은 학교안 체험교실에서 사업명이 바뀐 것으로 체험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공간을 지역과 함께 사용하고 학교가 개방되는 것을 더 강조하고자 학교안 공유교실로 사업명이 바뀌었습니다. 학교안 공유교실은 크게 정규교과, 시흥창의체험학교, 지역개방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학교 정규교과 시간에 수업이 이루어지는 정규교과와 시흥창의체험학교는 재료비 지원이 있으나 방과 후 및 시민평생학습, 회의실 개방 등이 이루어지는 지역개방의 재료비는 수익자 부담입니다. 이 점 인지하시고 계획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용 가능 범위는 보시는 바와 같으며 작년과 다른 점은 위험한 기계를 다루는 목공 수업의 경우 시간당 최대 2만 원의 보조 강사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을 연계형의 경우 스쿨 매니저비는 시간당 최대 11,020원이며 목공교 스쿨 매니저는 목공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수업 보조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만 수업 보조비 최대 2만 원을 책정 가능합니다. 공공요금은 최대 100만 원이며 목공과 도예는 최대 200만 원입니다. 또한 유지보수비는 최대 100만 원입니다. 운영 방식에는 학교에서 기존대로 운영하시는 학교 운영형과 마을단체와 함께 운영하는 마을연계형이 있습니다. 마을연계형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마을단체를 매칭해드리며 스쿨 매니저가 공간관리, 수강생관리, 예산회계, 수업보조 등의 도움을 드립니다. 마을연계형을 선택하실 시 사업계획서에 마을교사 필요 자격 요건을 꼭 적어서 제출하여 주셔야 하며 마을단체와 매칭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총 수업 진행 차수의 40% 이상은 지역 개방을 필수로 하셔야 하며 총 진행 차시의 50% 이상 지역 개방을 하실 시 2학기 교과 과정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신규 교의 경우에는 1층이나 별관처럼 학생들과 분리가 가능한 공간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이상 학교형 공유교실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교안 공유교실 설명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마을교육자치회와 마을교육 플랫폼 운영에 관해서 김진화 주무관님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설명을 맡게 된 교육자치과 김진화 주무관입니다. 일단 마을교육자치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신 선생님들 중에서 마을교육자치회란 말 자체가 약간 생소하신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마을교육자치회는 시흥시에서 지원하고 있고 각 행정동마다 학교와 마을의 교육에 관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2022년 기준으로 17개 동에 59개 학교, 117개의 마을 공동체가 참여하여 운영 중입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동별 학교와 마을의 교육 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 마을 주민 간 상시적인 교육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와 연계한 방과후 활동이나 진로 활동, 그리고 축제, 마을 매체, 마을 교육 과정들을 논의 개발하는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교육 현안을 지금 시흥교육청과 함께 공동 운영하는 시흥미래교육 포럼과 연계하여 지역의 의제로도 순환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저희 공모는 올해 12월에 내년도 사업 공모가 나갈 예정인데요. 행정동을 기준으로 마을과 학교가 1개 이상 결합되어야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을교육자치의 주요 운영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교육자치회는 마을에 있는 다양한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요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마을 교육수다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마을 교육수다방이란 학부모나 교사, 학생, 주민자치회 등 마을에 있는 일반 시민들이 모여서 그 동의 마을의 교육 현안들을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수다방입니다. 수다방 이후에는 또 마을교육 플랫폼 운영이라고 하여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 교육 자원을 활용해서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을 학교 연계 축제를 운영하고 동네 교육 과정을 개발하며 교육 캠페인, 마을 매체 제작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마을교육자치의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마을교육 플랫폼 운영은 사실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바가 있어서 지금 유초등 선생님들께서는 크게 해당 사항은 없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마을에 있는 교육 자원을 활용해서 그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 활동이 가능하도록 마을에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 학생 맞춤형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중고등학교가 없는 행정동이 시흥에는 있어요. 그래서 그 동의 경우에는 초등 5, 6학년들을 대상으로도 이 프로그램을 진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마을교육자치와 마을교육 플랫폼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화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대 관련 사업 김연주 주무관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흥시 교육자치과 관악협력팀 김연주 주무관입니다. 저희 팀은 서울대학교와 여러 교육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학교로 강사 지원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초학력 부진 관련 프로그램 세라배움입니다. 세라배움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 대상으로 경계선급 난독, 난산, ADH 등으로 인해서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전체 선별 검사를 통해서 선발하고요. 선별한 학생들 대상으로 개별 1:1 중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내년도에는 총 초등학교 7개 교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학교 선정 이후에 스크리닝 검사를 위해서 3, 5학년 학생 전체 명단을 받고 학교와 일정 협의해서 선별 검사일을 정하면 그 날짜에 서울대 운영팀이 들어가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검사 결과 학교별로 하위 15% 이하 학생을 10명 내외로 선정하는데 검사 결과가 학교마다 다르다 보니까 학교별로 학생 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재는 1학기에는 전체 80명에 대해서 총 15회기 중재하고요. 2학기에는 1학기에 중재했던 80명 중에서 추가로 중재가 필요한 20명을 더 선정을 해서 집중 중재를 15회기 더 제공합니다. 이 추가 중재 학생에 대해서는 여름방학에 비대면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중재는 한 번에 2회기씩 진행되고 시간은 회기당 1시간씩입니다.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학생 담임교사분과 함께 학생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고요. 중재 끝나고 나면은 학부모님과 담임교사분께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따로 학부모 대상 전문 연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녀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전문 연수 추진 예정이며 연수는 개별 모집할 예정이므로 모집 시기에 안내 드릴 테니 홍보만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관련해서 학교에서 협조해 주실 사항은 먼저 선별검사 대상인 3, 5학년 학생 명단을 보내주시고 스크리닝 검사에 대한 학부모 동의서 그리고 중재 대상으로 선정된 학생들에 대해서 학부모 동의서를 각각 받아주시면 됩니다. 또한 시에서는 좀 불가한 부분이라서 학교 측에서 서울대 강사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선정되고 나면 중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시면 거기서 중재를 할 예정이고요. 담당교사 협의회를 운영하게 되는데 협의회는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담당교사께 앞으로 진행되는 일정에 대해 공유드리는 OT가 한 번 있고 1학기 끝나고 나서 교사분께 피드백을 받고 그걸 2학기에 반영하기 위한 학기 말 협의회가 한 번 더 진행됩니다. 또한 중재 시작하기 전에 담임교사분께서 학생에 대한 면담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사 기준은 신규 신청 학교를 먼저 선정하고 수혜 필요성이 있는 학교를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설명드릴 자료가 이제 학교 모집은 아닌데 저희 팀에서 개별적으로 홍보드릴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음악 멘토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악 멘토링은 서울대 음대생들이 시흥시 학생들에게 총 16종의 악기를 멘토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선발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총 72명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총 32회 수업을 하고 합주 연습을 거쳐서 연말 수료 연주회를 진행하고 마무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악기를 접하고 오케스트라 합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대 교수님들께 마스터 클래스를 직접 받고 관악 캠퍼스 투어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악 멘토링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맛보기 체험할 수 있는 오픈 클래스도 진행합니다. 모집은 12월부터 개인적으로 신청받을 예정이고요. 모집 시에도 안내 드릴 테니까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스누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누콤은 서울대학교를 뜻하는 스누에 지역사회를 뜻하는 커뮤니티를 합쳐서 만든 이름으로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총 22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운영 장소는 남부권에는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 북부권에는 은계지구의 북부교육장, 중부권에는 내년에 새로 개소 예정인데 이제 장현지구의 중부교육장이 생기고 또 공공기관들 활용해서 시 전 권역에 분산해서 운영합니다. 신청은 스누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이것도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스누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누지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 서울대 교육협력 사업들을 온라인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 서울대 프로그램들을 온라인화하기도 했고요. 또 시흥시 시민들이 참여해서 만드는 콘텐츠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든지 물어보살이라고 해서 시흥시 청소년들이 궁금한 것을 스누지에 보내면 관련 분야의 서울대 교수님을 찾아가서 직접 답변을 듣는 그런 영상들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진로진화 관련된 여러 안내 동영상이나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여러 동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궁금하신 사항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서울대 교육협력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기타 사업 설명을 우리 구다윤 주무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기타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2023년 시흥교육사 원클릭 시스템 목록으로 총 72개의 사업이 들어왔는데요. 해당 사업을 모두 하나하나 말씀드리지는 못하는 상황이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72개의 사업 중에서 크게 분류를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1차 분류로는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으로 1차 분류가 들어가고요. 2차 분류로는 저희 교육경비 및 강사 지원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원클릭 시스템에서 접수받는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원클릭 시스템이 아닌 또는 기간이 다른 홍보 및 별도 접수 사업으로 홍보 자료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내에서 3차 분류로 저희가 좀 보기 편하시라는 목적으로 분야별로 좀 정렬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인문사회, 문화예술, 소프트웨어 과학, 돌봄복지, 진로, 기타 이런 순서로 정리를 해놓았으니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내년도 변경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요 34번부터 37번까지 있는 에코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홍보 및 별도 접수 사업으로 별도의 시스템으로 접수를 받았는데요. 올해 에코센터에서 그린학교라는 4가지 사업을 중심으로 원클릭 시스템으로 강사 지원 사업으로 들어온 점을 유의 깊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홈페이지 사업 신청 매뉴얼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원클릭 시스템은 행복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검색하시면 원클릭 시스템이라는 메뉴를 클릭하고 해당하는 메뉴에는 교육경비 사업과 강사 지원 사업을 신청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이 중에 저희가 유의하여야 될 점은 학교당 아이디가 하나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원클릭 책자 앞에 학교당 아이디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를 로그인하신 다음에 학교에서 사업을 신청하고 신청 내역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사업에 대한 신청 내역을 협의를 한 다음에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교육경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래 표와 같이 교육경비 사업에서 해당 사업을 클릭한 후에 신청서를 대략 작성해 주신 다음 등록을 해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두 번째는 강사 지원 사업인데요. 강사 지원 사업도 동일하게 강사 지원 탭에서 해당 신청을 하는 사업을 클릭하신 후에 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강사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마다 상황에 따라 사업 신청서에 서식이 따로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전 확인을 하신 후에 첨부 파일을 등록해 주시면 되는데 해당 서식은 여기 강사 지원 사업에 양식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걸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서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해당 신청한 사업을 확인하시려면은 우측 상단에 마이 페이지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마이 페이지를 누르시면은 어떤 사업을 신청을 했는지 이런 사업이라던가 참고 내역 상태, 신청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상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3년 원클릭 사업 설명은 이로 마쳤습니다.